핏불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. 과거를 돌이켜보면 일반적으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6%가 넘으면 물가가 경기를 짓누르면서 경기 침체를 유도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4%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경제에 이롭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. 경제 성장이나 기업 이익 성장을 촉진하는 인플레이션 한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나요? 저도 핏불림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. 물가라고 하는 게 물가 상승률이 너무 낮은 거는 분명히 안 좋죠. 근데 너무 높은 것도 분명히 안 좋아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일반적으로 골디락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골디락스라고 하는 게 동화책인데 그 동화책에 보면 너무 뜨겁다, 너무 차갑다, 너무 높다, 너무 낮다 이런 표현들을 이제 아기들한테 가르치는 그런 건데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은 걸 이제 골디락스,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은 걸 골디락스 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.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제 우주를 관찰을 하면서 지구하고 비슷한 환경을 찾으려고 할 때도 이게 우리 지구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. 태양에서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은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골디락스 존을 다른 외계행성에서도 태양과 같은 걸 찾고 거기서부터 골디락스 존을 뒤지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데 물가라고 하는 것도 전형적으로 골디락스 존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뭐 4% 정도는 괜찮지 않겠는가라고 핏불님 말씀하셨는데 과거에는 그래 왔는데 지금은 4%는 좀 높은 것 같긴 해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미 연준의 경우에는 2 내지 3% 물론 뭐 밑으로 조금 내려가고 요 위로 좀 올라가는 건 괜찮습니다. 그래서 일시적으로 4% 가는 것까지도 이게 뭐 괜찮아요. 근데 물가 상승률이 계속해서 2% 밑을 머물고 있다.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위험이라고 생각을 해요, 경제. 아니, 그래도 뭐 1. 몇 % 올라가는 거 아니냐. 근데 기업들은 끊임없이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물건 값은 올리지 못하지만 계속 어떤 제품을 더 많이 좋게 만들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게 되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사실 1% 정도는 물가가 올라가줘야지 그런 기업들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되기 때문에 1%는 정말 마지노선이라고 미 연준은 이야기를 합니다. 이건 예전에 2000년 초반에 그린스펀 의장 시절부터 해왔던 이야기들이에요. 네. 그래서 물가가 웬만하면 1% 밑으로는 절대로 내려가면 안 되는 거고 여기까지 내려가게 되면 우리가 목성이나 토성쯤 돼요. 그러면 우리 추워서 못 살죠. 그러니까 이 위로 올라가 줘야 됩니다. 그래서 2% 정도면 좀 지구 근처에 좀 따뜻한 영역에 들어오고 3%면 근데 지속적으로 3%를 넘어서 4%를 지속한다.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제 저기 뭐 수성이나 이렇게 가버리는 것이죠. 이 때문에 이 골디락스 존이라고 하는 것도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. 옛날 같은 경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기대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근로자들이 매년 물가를 보상받기 위해서 기업하고 임금 협약을 하면서 이제 5%, 10%씩 임금을 올릴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도 노조가 5%, 10% 임금을 올려달라고 할 거기 때문에 나도 물건값 올려야지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도 물건값이라고 하는 거 원래 한 5%, 10%씩 매년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뭐 물가 상승률이 높은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만 근데 이제 사람들의 소득은 증가 못 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지금 전반적으로 뭐 임금 협상을 하거나 우리가 연간 임금 상승률을 5%, 10% 이렇게 안 하잖아요. 네. 뭐 2%, 3%인 경우가 많습니다. 이게 좀 고착화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물가 상승률이 4%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게 지속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가계 살림살이가 압박을 받게 되고 그러면 경제활동이 위축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골디락스 존이라는 것도 시기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형성되어 있는 그런 전반적인 환경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 이런 걸로 보게 되면 2%, 3% 이 정도 선에 들어오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겠나 싶어요. 근데 최근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게 4%, 4.2%까지 올라왔죠. 근데 이거는 뭐 일시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 이게 지속된다고 한다면 이건 좀 문제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. 네, 그렇군요. 다음은 허낙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. 신흥국 경제 성장이 지지부진한 채로 가다가 미국의 테이퍼링이 시작되면 신흥국이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네, 신흥국에 대해서는 저도 허낙원님처럼 상당히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작년에 시작된 팬데믹 이후로 글로벌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
소비가 그렇게 증가를 못해요. 네. 소비가 증가를 못합니다. 가령 뭐 자동차 같은 경우인데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. 뭐 이거는 이제 그동안에 인구 증가 속도도 상당히 많이 계속 둔화돼 왔고 전 세계적인 성장률이 내려오면서 그런 이상이 계속되어 왔는데 팬데믹을 계기로 해서 사람들이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이게 현저하게 좀 빨리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. 물론 뭐 다들 백신 맞고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면 다른 문제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백신이라고 하는 1년 암씩 맞아야 되고 백신 생산이 그만큼 원활할 것이냐라는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게 풍토병 형태로 해가지고 한 번씩 창고를 할 수 있단 말이죠.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래도 예전보다 활동량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. 여행도 줄이고 그렇게 되면 소비는 옛날 수준 돌아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네. 근데 지금 경제가 좋고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이유는 소비 증가 때문이 아니고 몇몇 산업에서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이 소비의 위축을 커버하고도 이제 남을 정도로 투자가 증가하는 몇몇 산업들이 있어요. 대표적인 게 자동차. 뭐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제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. 지금 자동차, 전기차 어떤 혁신적인 모델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저 회사를 버릴 것 같다라는 그런 최근에 이제 제가 텔레비전 자동차 광고를 봐도 그렇습니다. 뭐 이게 어떤 자동차 회사 광고를 보니까 더 안전한 차, 더 이제 부서지지 않는 차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테스트라는 저쪽에서 이제 뭐 빙산이 녹아내리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더 안 깨지고 더 안전한 차를 만드는 것보다 우리 저것부터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광고 있지 않습니까? 그것처럼 지금 근데 이제 그 자동차 그 회사의 어떤 결심 때문에 그렇게 됐느냐? 아니에요. 소비자들이 그것보다는 일단 전기차 내놓으세요. 이렇게 되는 거죠. 당신네들이 전기차를 안 내놓는다는 이야기는 당신네들이 지구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네요. 그럼 우리는 당신 차 안 타요. 뭐 이렇게 가버리는. 전기차 만들면서 좀 더 안전한 차 만들면 되지. 왜 그걸 굳이 내연기관 차로 안전한 차 만드느냐. 이게 지금 팬데믹 이후로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여기서 빨리 전기차 모델을 만들지 않으면 이게 사람들이 외면할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굉장히 폭발적인 투자의 증가가 나타나요. 사람들이 자동차를 더 사서 투자가 늘어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자동차 구매는 줄였는데 이 구성이 전기차로 바뀌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전기차도 그렇죠. 반도체도 그렇고 이쪽에서 굉장히 폭발적인 투자의 증가가 있는데 이게 신흥국들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. 네. 물론 뭐 멕시코나 인도나 이런 나라들 보면 자동차 공장은 굉장히 많이 깔려 있거든요. 근데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는 기술 레벨이 확 달라요. 네. 다릅니다. 때문에 이 신흥국이 이번 투자 사이클에서 완전히 소외되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. 뭐 우리나라는 이 경우에 신흥국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. 신흥국이 대부분 다 소외되고 우리나라는 뭐 선진국하고 같이 이쪽 투자 사이클에 완전히 편입되어 있는 모양인데 소비는 안 늘어나죠. 그 지금 경기를 끌고 가고 있는 투자는 여기서 완전히 외면되고 있죠. 이러다 보니까 신흥국이 몇 년 있으면 많은 신흥국가들이 경제 위기, 상당히 심각한 위기를 겪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그 나라 금리가 더 떨어지겠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신흥국이 경제가 어려워지면 네. 선진국도 같이 어려워지면 모르겠는데 선진국은 아니고 신흥국만 어려워지게 되면 이 나라들에서는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물가 때문에 금리가 아주 하늘을 모르고 올라가고 통화 가치는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흥국에 대한 투자는 저는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. 말씀 잘 들었고요.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